양자 컴퓨터 관련된 걸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자 컴퓨터 네이버 깔리냐고 물어봐서 일단 네이버는 까는 게 아니잖아요. 카톡 안 되잖아. 그치?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카톡 더 빨라져? 아니잖아. 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자리부터. 네, 그쪽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좀 맥시멀리스트여서 지금 자리를 잘 못 채워서 좀 난린데요. 주기율표가 가장 눈에 띄어요. 저 그냥 책갈피인데요. 학과에서 뿌릴 때 그냥 하나 슬쩍 해왔고요. 화학과 티를 아, 내고 아까부터 궁금했던 거는 애착 오브제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뭔지 설명을 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긴 도형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이신면체, 정신면체가 굴론상으로 봐도 되게 예쁜 도형이에요. 그것과도 별개로 다들 인증사진 찍을 때 포카 들고 찍잖아요. 자기인 줄 알게. 이거 하면 다 전 줄 알아서 그거 들고 다녀요. 이름도 있나요? 윌슨 주니어입니다. 아, 정말로 있나? 윌슨 1세는 이제 KTX에서 잃어버려서 실제 유명 저런. 중이고, 그 지금 손에 쥐시고 계신 애들 혹시 이름 있나요? 얘네는 아직 이름을 못 정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눈사람이거든요. 윌슨 눈사람. 조만간 생각해보면 그 옆에 퍼즐 같은 것도 되게 많으시고. 네. 이건 제가 퍼즐 동아리를 학부 때 했었는데 그때부터 퍼즐 수집이 좀 취미이기도 했고, 그중에 특히 좋아하는 퍼즐 몇 개를 좀 올려놓고 예를 들면 친구들 골탕 먹일 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퍼즐은 정석적으로 풀면 안 풀리는 게 증명이 되는 퍼즐이고요. 그런데도 풀리는 퍼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정석적으로 풀면 안 풀리니까 변칙을 하라는 퍼즐이죠. 근데 아까 전에 되게 너드처럼 안 보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입을 너드의 선입관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계세요. 전공 도서 외에 요새 읽는 책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읽는 거는 너도 안 같은 거 들고 올걸. 큰일 났네. 그거 좀 너드 같다. 하이젠베르크를 꺼내는 순간 너무 전공과 관련되잖아요, 저것도.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저희 장르 그 인문서가 따로 있거든요. 이문서가 있나요? 인문서 부분과 전체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좀. 참마다 못 봐서 그래요. 오펜하이머 보시고 오펜하이머 안티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분야 거장한테 사인받은 거 있고, 세스로이드 교수님이 양자 정보이론 거장이신데 저희 학교에 강연을 한번 오신 적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한번 찍고. 되게 사진은 뭐죠? 저거는 또 너드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제가 팔에 타투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하신 말이에요. 닐스 보어라고. 닐스 보어시구나. 저렇게 생기셨구나. 네, 상반된 것은 서로를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약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확정성 원리가 위치를 알려면 운동량을 모르게 되고 운동량을 알게 되면 위치를 모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철학을 좀 더 핵심적으로 설명을 한 문장이, 위치랑 운동량이 서로가 상반되지만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걸 하나를 얻게 되면 반드시 몰라야 되는 게 하나 생긴다. 하이젠베르크가 비슷한 예시로 들었던 예들 중에서 결단을 순간 내리는 일이랑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일은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해요. 빠른 결단을 내리려면 고민이 짧아야 되고 완전한 고민을 하려면 결단이 느려지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상보된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고 자꾸 이런 물건들이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저 생각난다고 사와요. 점점 너드화 되는군요. 이게 되게 속상한 거는 싫지가 않아서 자꾸 모으게 돼요. 책장을 한번 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사실 해커스토익입니다. 맞아요. 해커스토익이 왜 있죠, 여기? 저것도 한 몇 년, 몇십 년 됐을 거예요. 10몇 년? 근데 진짜 왜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제 이게 연고라요. 써책이 진짜 많아요. 김철프 작가님 책도 한 권 더 있고. 근데 김초엽 작가님은 사실 라이벌 학교 화학 아니신가요? 근데 이제 또 화학과 영웅이시기 때문에 특사로. 네, 안녕하세요. 근데 책상이 깔끔하신 편이에요, 여기는. 무선을 쓰시는 분들은 어질러진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어지러기 위해서. 어지러기. 해피엔딩 저거 왕관은 뭐예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박사 진급 심사. 진급사를 통과한지 모르는데 끝났다고. 그 뒤에는 뭐예요, 저 종이는? 이거는 에일리언. 우와, 근데 잘 근데 제가 적으셨는데? 적은 게 아니라 우와. 지금은 안 계시는 이게 제가 적은 건데 따라 하려다가 이것도 에일리언을 적으려다가 실패한. 좀 잘해두신 카피바라 인형 굉장히 닮으셨어요. 건가요? 진짜 닮았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거는 윈도우고 이거는 리눅스 쓰고 있어요. 서버가 리눅스라서 서버 접속하려면 또 리눅스를. 연구실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리눅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많아서 스티커는 왜 있는 거야? 저희가 용도를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깔면도 자석도 붙여놨어. 그거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지금 연구실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기서만 정리를 추구하는 게 너무 웃겨요. 지금 트리를 설치하는 대신에 그림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저희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게 언제부터 있었지? 쟤 왜 죽어있냐 여기서? 요. 아 이름도 쿠키. 이름 언제 지었어? 첫날에 지었죠. 아 진짜? 여기랑 여기랑 탕비실이라고는 하지만 남는 물건들 비품 처리하는 느낌으로 저기 냉장고 안에 뭐 있어? 화학 약품들이 많거든요. 저 화학과라 그런지. 그쵸. 아, 근데 진짜 특색이랄 게 없어요. 이미 충분히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카이스트니까 마지막으로 성신당 빵 추천 좀 부탁드려요. 아, 그 볼케이노 볼케이노요? 아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카이스트 이영민 교수님 이론 광동력학 연구실 이제 5년차 올라가는 안영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궁금했던 거는요. 네. 이론 광동력학? 그게 어떤 학문인지를 들었을 때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연구실은 이론 화학의 한 갈래로 이제 화학 분자가 이제 빛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이게 될 텐데 그거를 연구해서 광동력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광동력학을 이론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거고 화학에서 연역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 물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근거로 쌓아 올라가서 반응들을 설명하는 데까지 가보자가 저희 분야의 소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자화학 연구를 원래 하던 연구실인데 요즘 양자 컴퓨터가 분야가 좀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분야도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싶으니까 양자 컴퓨터 양자화학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그런 알고리즘이 많이 없네? 한번 해볼래? 이러고 들어왔어요. 사실 이과 쪽에 그 드라이랩은 전체적인 플랜 같은 건 어떻게 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는 일단 이론 연구를 한다고 하면 뭐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새로운 거를 또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논문을 많이 읽어봐야 되죠. 살짝 긁는 질문을 한다면은 GPT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저 많이 물어봐요. GPT는 이미 있는 연구들에 대한 서머리를 되게 잘해줘요. 네. 그러나 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어떤 개념들을 만드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맨날 물어보면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연구에서는 좀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부분을 간파를 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GPT를 쓰는 게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을 쓰는 거랑 구도가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학원생을 잘 다루려면 대학원생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GPT에게 그 이상의 권한을 위임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인간 GPT 같은 네, 거예요. 그렇게 정말요. 되는 거죠. 힘드시겠어요. GPT랑 경쟁하시려면은. 아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 GPT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이나 위사를 제안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촉근 이론이 되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촉근 이론이면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끌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촉근 이론 같은 그런 방향들도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이 차원에서는 설명이 되더라. 그러면 차원을 이만큼 더 늘려보면 중력도라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차원의 추가로 계산의 용이성을 얻은 것이지만 그걸로 전지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촉근 이론이 정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 삶은 별로 안 달라질 거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오, 여기 와서 좀 배틀을 해주시면 여기 앉으세요. 네, 저는 지금 3년차 석박통합과정인 주재윤이라고 합니다. 촉근 이론이 예측하는 초대칭 입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존하는지만 알면은 촉근 이론이 맞는 건데 초대칭 입자를 만들려면 이제 거의 지구 크기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한데 그런 한계가 알려져서 마치 이제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연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도 어려울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실험이 성공하면은 세상은 크게 바뀌겠죠. 왜냐면 이 모든 입자라고 하는 게 애초에 촉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 촉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은 결국에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동치가 되는. 근데 양전자가 있다고 양전자를 자주 써먹진 않잖아. 근데 양전자는 매우 그럼- 불안정한 입자니까요. 그런 면에서 내가 너무 낮게 생각을 한 건 맞는데 애초에 양자역학이 처음 발전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작은 그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기술된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거의 신 정도의 권능을 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인데. 내가 이제 그 정도 권능에 좀 반대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everything은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랩미팅 같은 건가요? 이 주제가 저희 연구 분야였으면 그런 느낌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양자 컴퓨터 주식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번만 해주세요. 물론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성숙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일 테인데 그거를 주도하는 기업이 어딘지는 지금은 모른다. 그럼 양자 컴퓨터 ETF 넣어도 아 이거 주식 광고 방송이 아닌데. 저희 그거 밑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투자를 이제 그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잃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론 과학을 하면은 선입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사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너 뭐 연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설명이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정말 이제 설명 포기했죠.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걸 한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만드는 거니? 라고 저희 아버지는 양자 컴퓨터 네이버 깔리냐고 물어보고 양자 컴퓨터에 네이버 깔리냐는 문장은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일단 네이버는 까는 게 아니잖아요. 카톡 안 되잖아. 아, 그치?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까 카톡 안 되는데 왜 하는 거 안 돼? 카톡 더 빨라져? 아니잖아. 왜 하는 거야? 저희 부모님은 일단 위험한 약물 안 만져서 좋아하시고. 이거 생각이 폭발할 일은 없어. 네, 그죠. 옆방이 터질 때 같이 휘말릴 수는 있어요. 아. 조금 억울해요. 아 근데 큰 안 좋은 점이 냉방병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제 산업재해가 뭐가 있냐면요. 카페인 하이랑요. 거북목이 근데 혹시 모를 그리고 컴퓨터가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일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뭐 이렇게 영업을 하신다거나. 저희 연구실 정말 유망하고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요. 학과를 불문하고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